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 홍해걸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는지요? 요즘 제주는요, 날씨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맑고 바람도 불지 않고 공기도 정말 깨끗하고요. 요즘은 이상하게 비도 잘 안 오더라고요. 보름 가까이 정말 환상적인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고 계시고요. 게다가 이제 6월부터는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제주도를 관광 목적으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오염이죠.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계에 위치한 쓰레기 처리장에 가봤는데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더미들이 마치 산을 연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더군요. 새로운 처리장을 찾지 못해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심지어는 사람은 물론 가축에게도 먹이기 힘들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해안가도 각종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호가 죽고 말이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로컬 뉴스들이 이곳에서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사람의 건강은 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굳은 땅은 요즘 환경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플라스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짚어드릴까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제 욕실에서 쓰는 제품들을 잠깐 갖고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저도 가끔 또 택배 이용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곤 한단 말이죠. 저 혼자 사는데도 뭐 택배하고 버리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게 옳은지 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좀 더 초점을 플라스틱 가운데서도 요즘 아주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들이 이 상태 그대로는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쩌면 아주 치명적인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역사는 100년도 넘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최초로 출현했지요. 원유를 원료로 유기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합성 수지를 말합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폴리스티렌도 있고 폴리에틸렌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트도 있고요. 아니면 HDP 같은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얘네들은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잖아요. 물에 젖지도 않고 보관이 그래서 용이합니다. 가격도 싸고요. 또 하나 장점은 가소성이죠. 인간이 원하는 모양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 플라스틱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플라스틱 자체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따지고 보면 얘네들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들이죠.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얘네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썩지 않기 때문에 분해되는 과정 동안에 깎여 나가는 거죠. 마치 커다란 바위가 작은 모래알이 되듯이 비바람에 깎이는 이른바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이 플라스틱도 기계적으로 깎여 나가서 작은 알갱이를 만든다는 거죠. 보통 플라스틱은요, 이렇게 얇은 랩 같은 비닐 종이는요, 한 10년 정도 땅에 묻으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수 같은 이 페트병은
한 4,500년 정도 가야지 분해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아주 굵은 PVC 파이프 같은 거는 무려 10,000년이 지나야 땅에 매립했을 때 비로소 열화, 그러니까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깎이지 않은 상태로 지구 어딘가에 땅속에 존재해 있다가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서야 이 깎인 알갱이들이 우리가 사는 이 생태계 속에 마구마구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처 분해되기 전에 깎여나간 알갱이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의학적으로는요, 직경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말을 하고요. 좀 더 작은, 그러니까 나노미터죠. 10억 분의 1을 말하죠. 100나노미터 미만,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굉장히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우리가 초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미세먼지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컨대 뭐 아황산가스다, 일산화탄소다, 아니면 기껏해야 뭐 질소화합물이다, 뭐 아니면 뭐 납과 같은 뭐 중금속,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료를 정지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많이 좋아졌죠. 열 효율이 높아지면서 완전 연소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길거리 지나가면 차 뒤에서 아주 시커먼 연기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입자가 굵고 거친 탄소 알갱이입니다. 불완전 연소된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이셔츠 기체를 까맣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이제 좀 소득이 낮은 국가에 가면, 저는 몇 년 전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차에서 엄청 아주 그 매캐하고 자극적인 매연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엔진이나 연료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세먼지라는 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열 효율이 올라갈수록, 엔진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옛날 골치 아팠던 굵은 탄소 입자 알갱이들은 다 사라졌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입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는 뭐 사람 몸속으로 폐로 들어와서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뭐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질환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제 사망자 숫자도 오염이 심한 날 증가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의학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는 거고, 옛날에 몰랐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해 물질들이 유행처럼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해양 생태계 오염으로 시작을 했지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해양 생태계의 동물들, 플랑크톤이나 물고기들 몸 안에 전에 보이지 않던 이런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플라스틱이다. 제가 여러분께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의 사진 작품인데요. 알바트로스입니다. 이분이 남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살면서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는데요. 어미새가 새끼에게 모이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버리고 남긴 플라스틱 폐기물들, 울긋불긋한 이런 것들을 막 주고 있는 거에 관찰된 거죠. 심지어는 죽은 새 사체에서 분해되고 나니까 배 안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사람들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이게요,
단 1인치도 조작을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상태를 찍은 거라고 하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이 미세 플라스틱은 저 멀리 남태평양에서부터도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알바트로스 배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플라스틱의 큰 조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비바람에 깎여서 풍화된 작은 알갱이를 말하는 거죠. 얘네들은 화학적으로는 그 자체로 인간에게 무해하지만 물리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특히 초입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사람이 세포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죠. 나노미터니까 막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이론적으로 예컨대 세포 해간에서 DNA가 계속 복제가 되잖아요. 병들고 늙은 세포는 죽어나가고 젊고 싱싱한 세포를 지금도 계속 만들어야 하는데 그 복제 과정에 이렇게 엉뚱한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치고 들어가면 당연히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각종 돌연변이도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뭐 바람작용이 있다 또는 뭐 질병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가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원자력 의학원에서 암세포주라 그러죠. 암세포를 떼어내서 배양한 시험관에 지금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첨가했더니 이 암세포들이 훨씬 더 자극을 받아서 맹렬하게 분열 증식하고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 현상이 관찰됐다라는 뉴스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한 인간의 질병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노력은 해야겠죠. 우리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가능하면 줄여 나가자는 거죠. 일회용 컵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 이후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머그잔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머그잔은 세라믹이니까 아니면 뭐 유리컵도 좋겠죠. 환경 오염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그잔 보시면 여기 겨울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비욘드의 안지연 편집장님이 저에게 선물한 건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 또는 좋아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머그잔에 새겨서 이걸 자동차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백팩에 넣고 다니면서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여기에다가 음료를 달라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노력을 해야겠죠. 이건 겉으로 볼 때는 플라스틱 컵으로 보이는데 재질이 생분해성, 그러니까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갔더니 거긴 법으로 일회용 컵을 다 이런 걸로만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썩을 수 있는 컵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네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플라스틱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막 깎여나간 알갱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주변에 막 널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걔네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막 들어오고 위장을 뚫고 혈액을 타고 돌면서 전신 장기와 세포로 막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피해를 줄이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뜨거운 음료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먹지 말자. 이 부분은 최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학술 잡지죠. 네이처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죠. 영국 연구진의 연구인데요.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음료를 25도 상태로 보관했을 때와 95도 상태로 가열을 했을 때, 거의 100도 직전이죠. 녹아 나오는, 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는요, 이런 세라믹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리라든지 아니면 쇠로 된 용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플라스틱 노. 어떤 상황이 그런 게 있을까요? 컵라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컵라면 끓여 먹는 건 진짜 미세 플라스틱으로 범벅시키는 겁니다. 내 몸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뭐 전자레인지를 돌린다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택배에도 보면 음식 시킬 때 뜨거운 국을 무슨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보내더라고요.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불가피하게 시킨다 하더라도 뜨거운 건 시키지 말자. 종이컵도 안전하지 않죠. 종이컵도 안에 내부는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뜨거운 거 담으면 다 녹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빨리 버리는 게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무거운 얘기 많이 하네요. 와, 오늘 저녁인가요? 밤에 손흥민 축구가 있네요. 노리치하고. 당연히 응원해야겠죠. 꼭 이기고,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 살라를 젖히고 우리나라 선수가 최초로 득점 왕 타이틀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